그러니까 개딸들은 우리가 뽑아줬더니 우리 배신했다고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너희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릴 수 없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해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 패배한 것이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에서 9%씩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40%를 육박했다면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선거 끝난 지 한 달 만에 이게 벌써 또 뒤집히냐고요. 그만큼 이게 참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친명계에서는 지금 추미애 때문에 나가겠다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당대회 하면 당원 의사반영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당심 달리기 계속 나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하여 얘기가 많지만 민주당은 원래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10%였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25%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25%를 다시 한번 10%나 그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가 지금의 이재명의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당심 달래기의 목적이 뭐냐면 추미애 낙선에 따른 후폭풍을 진화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당 신청자는 무려 10,00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재명 팬카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서 터졌다고요?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게 한번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위기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밖에 있는 위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만 안에서 터진 이런 내부는 도저히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내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김어준 친여 성향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8.9% 급락을 했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7.2%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6%가 급락을 한 겁니다. 실제로 추미애를 밀었던 강성 지지층은 우원식을 찍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민주당 8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에 나섰고요. 현재까지 탈당을 신청한 인원이 10,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익명투표가 문제가 뭐냐면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겉으로는 추미애 좋다고 해놓고 뒤로는 우원식 뽑았다는 거죠. 사실 저희 입장에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더 바람직한, 정무적으로는 보기 더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노련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타협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이런 최소한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추미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재명의 칼이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 때는 문재인의 칼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죠. 검찰총장을. 결국에는 정권 빼앗긴 이런 1등 공신이 나중에 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문재인이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친명계로 옷을 갈아입고 문재인 때리기를 나섰던 게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원식 후보는 사실상 비명계와 그리고 이런 친명을 제외한 반명계, 비명계가 힘을 실어줬다면 추미애의 경우에는 친명계가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숫자에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입김이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은 우리가 뽑아줬더니 우리 배신했다고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너희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릴 수 없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해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니까 역전을 했다는 거죠. 결국 요즘에 이 정치권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뭘 잘해서 된다기보다는 싸우고 분열돼서 흩어지면 이게 결국 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개딸들은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명 맞짱을 뜨는 그러한 통쾌함을 보고 싶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 자리 지킬 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추미애 당선인도 불만이 가득하고 개딸들도 불만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개딸들이 추미애는 일단 끝났고 우원식 나 좀 보자. 지금 우원식 후보를 향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강경하게 맞서라. 민주당 편을 대놓고 들어라.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규칙을 바꿔버리자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요.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장 후보의 경선은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끼리 했지만 앞으로 평당원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개딸이 뽑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개딸 정당이에요. 개딸 정당. 대통령 선거는 개딸들이 못 뽑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선거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런 전당대회나 당 내부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개딸들의 인원은 별로 안 되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내분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명계가 개딸에 대한 권한을 2배로 늘려준다? 그것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번 대권 때요. 언제든 이재명이 손절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이 손절하고 개딸들은 추미애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또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이 당원들의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안 그러면 우원식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원식 후보 약속하시라.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다 받으시라. 그리고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책임 정치라 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건 처리에 협조하시라. 제가 예상하는 상황은요. 아마 박병석,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슷한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주는 그러한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의전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런 입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원식 의원은 개딸들의 의장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이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의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